안녕하세요. 첫 비법서는 높은 폭으로 성장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높은 효율로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이 접근 방식,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만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운동과 훈련에 대한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게 될 거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들이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아니에요. 운동과 훈련은 달라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특히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거나 안 늘거나 다치셨던 분들이 첫 단추를 고쳐매는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성장에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입니다. 오늘 장인 비법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비법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좀 큼직한 배경 설명부터 시작을 해서 시야를 일단 넓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주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운동들을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해 보면요. 부가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레크레이션 운동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훈련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똑같은 등산을 하더라도 등산하면 아무래도 힘드니까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맑은 공기 마시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산 높으니까 이제 다리 힘도 좋아지고 내려와서 술도 한잔 하니까 정말 재밌고 유지하기 좋겠다, 이런 즐거운 상상들, 이렇게 부가적인 효과들을 보고 심신, 특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게 레크레이션 운동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좋아지는 느낌, 행복한 느낌, 그게 우선인 게 레크레이션 운동이고요. 훈련은 모래주머니 차고 산을 더 힘들게 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반밖에 못 올랐던 산이 있어요. 끝까지 올라가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오르기 위해서 살을 뺐고 보법을 공부했고 심박수 체크하는 것도 공부했더니 6개월 만에 산 정상에 드디어 오르는 게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더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또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담배 끊어야 될 것 같아, 끊었어요. 술 끊어야 될 것 같아, 끊었어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을 갖춰 나가는 게 퍼포먼스 향상 훈련이에요. 왜 안 되는지 분석해서 그 부분만 고치는 것도 훈련이에요. 즉, 말이 길었지만 부가적인 효과에 집중하는 게 레크레이션 운동이고요. 효과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딱 힘주고 마음을 다해서 느낌적인,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의 연습을 하면 집중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엄청 잘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눈에 힘을 주고 더 힘들게 하면 집중된 훈련이 아니라 훨씬 더 편안하게 훈련을 하더라도 훈련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제가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이미지를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속 사용하게 될 텐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트레이닝을 나타내는 심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레크레이션을 나타내는 심볼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트레이닝 심볼은 이렇게 작동해요. 내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후에 결정을 합니다. 운동도 결정하고 연습 방법 결정하고 휴식, 단계, 정말 수십 가지 것들을 결정해 나가게 돼요.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내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것들도 그 결과가 모두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다면 트레이닝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레크레이션식 운동은 마인드맵처럼 운동에서 바라는 효과가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이거 하면 뭐도 되고 재밌기도 하고 살도 빠지고 용돈도 주고, 용돈 좀 심했나? 하여튼 하나의 목표 달성에 광범위한 효과들로 번복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효과들에 많이 집중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훈련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집중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말 현실적인 예제가 멀지 않고 바로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 레크레이션식 접근은 제가 넷플릭스 많이 보면 영어 늘겠지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넷플릭스로 공부하면 진짜 회화도 익힐 수 있고 재밌으니까 오랫동안 유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어 표현도 조금 더 현실감 있을 것 같고 마침 내가 좋아하는 미드가 딱 나왔네, 와 딱이다, 이거 내가 영어 공부 잘 되겠다, 이러면 저는 작년에도 영어 못했고 올해도 영어 못할 거고 내년에도 못하겠죠. 즉 하고 싶은 것 자체에 부가적인 효과들을 계속 끼워 넣는 게 이런 접근 방식이 훈련이 아니게 만드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넷플릭스를 활용하신 분들이 학습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넷플릭스가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문제예요. 이 두 개는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접근 방식에서 목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다른 상상을 하고 있으면 다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트레이닝은 그 모든 결정들이 마치 돋보기처럼 불을 붙이듯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 불로 엄청나게 큰 집도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는 집중과 에너지, 시간 이런 게 손전등처럼 넓게 분산되고 흩어지고 있다면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정말 높은 꿈, 목표를 빠르게 성취하고 싶으면 에너지, 행동, 시간, 환경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결정들이 정말 사소하고 작더라도 하고 싶은 목표, 태우고 싶은 지점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레크레이션 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심신 돌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훈련하면서도 이 마음을 돌보는 게 무진장 필요하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 방식, 손전등으로 불을 붙이려고 하면 목표를 태울 수가 없어요. 손전등으로 어떻게 불을 붙여요? 막 바닥을 내려치고 마구 화를 내요? 손전등으로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운동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내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더 다치기 쉽고 여정이 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돋보기 딱 들고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딱 모으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해야 돼요. 이게 땀 흘려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선행되어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훈련들을 구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저는 이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훈련 연구하던 노트들을 하나씩 다 모아두는데, 여러분도 이제 아끼는 노트 하나 들고 오셔서 빈 페이지, 메모 박스 하나 딱 그리시고요. 그 박스 안에 내가 현재 불가능한 최종 목표, 얻고 싶은 능력을 당당하게 딱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적어 나갈 건데, 가능한 목표들을 성취해서 불가능한 목표를 공략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꼭 여러분이 쉽게 가능한 것들로 이 칸을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 목표를 작성한 이후에 가능한 목표들을 실행하고 다시 불가능했던 목표로 돌아옵니다. 4주 동안 내가 이걸 실행하고 나서 불가능한 목표가 아직도 불가능한지 이걸 다시 테스트를 해요. 그러고 나서 불가능하면 다시 계획해서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요. 즉 1, 2, 3번 과정을 여기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사이클을 만들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계획을 실행하는 것 자체에 실패했다고 해도 그냥 돕니다. 중간에 잘 안 된다고 계획 수정 그런 게 아니에요. 4주 계획이면 무조건 4주 뒤까지 해봐요. 그게 수련이자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4주 뒤에 담담하게 성공률을 평가하고 수정하고 다시 하면 돼요. 만약에 4주 중에 3일밖에 성공을 못했어. 그럼 처참하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더 줄이던가 더 편하게 만들던가 내가 하고 싶게 만들던가 이렇게 만들고 다시 그냥 담담하게 시작하면 돼요. 이 사이클을 만들면 더 이상의 목표 달성에 실패가 없어져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렇게 반복하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를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바로 눈앞에 보면 계속 실패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서 수정하는 과정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위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가고 지금 수준과는 다른 수준에 우리가 도착해요. 레벨이 다른 곳에 도착한다고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더 이상 그게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성장했으니까 엄청 쉽게 이게 해결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 달성 못했네? 그러면 손전등 내려치면서 화내고 울고 막 이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통달 과정이구나, 도 닦는구나 생각하고 분석하고 다시 작전 짜서 가면 됩니다. 멈추고 후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통 이런 이미지랑 달라요. 끝없이 직진하는 계획, 이게 다른 점인데, 보통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나서 가능한 목표들로 쪼개는 것까지 성공하는데, 이게 목표 달성까지 한 라인으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 될 리가 없어요. 목표란 거 자체가 본인이 못 달성해 본 건데 그냥 상상 같은 거잖아요. 근데 상상 속에서만 달성을 해본 걸 내가 이걸 계획을 짜서 성공한다? 될 리가 없어요. 그 길을 따라서 쭉 뻗어나가면 언젠간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질 텐데, 그럼 그냥 주저앉아서 아, 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식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이클을 만드는 거에 성공하면요, 무조건 성공해요.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의 증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소한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이 계획과 평가,
이 수정된 계획으로 다시 접근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실패? 그건 이제 우리 욕심이 큰 탓이죠. 꿈이 큰데 실패를 왜 안 하겠어요? 한 번에 성공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동네 뒷산은 그냥 꾹 참고 올라가면 되는데요. 우리 꿈은 에베레스트 같은 거잖아요. 그냥 기상만 안 좋아도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효과적인 트레이닝이고 수련이고 정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훈련은 효과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레크레이션 운동은 부가적인 효과들에 집중을 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빚을 모으는 돋보기와 손전 등 예시가 도움이 된다며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레크레이션 운동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높은 성장을 바라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들고 이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눈에 힘을 주면 된다? 아니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목표들로 하고 싶은 목표들을 잡으러 가는데요. 실패하면 다시 작전을 따서 사이클을 만들어서 계속 돌아가는 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수정하는 이 사이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린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취율이 낮았어도 성장하게 돼요. 수준이 달라지면 예전 수준의 문제였던 것들이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냥 담담하게 작전을 짜서 돌아가면 됩니다. 끝. 저는 레크레이션 운동보다 퍼포먼스 향상 트레이닝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레크레이션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평생 도달하지 못하는 이 높은 수준의 운동 수준을 트레이닝하면 가끔 허무할 정도로 쉽게 달성되거든요. 그럼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크레이션 운동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훨씬 더 힘들게 운동해야 돼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머리 쥐어뜯고 울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든 거거든요. 자꾸 실패하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진짜 뭐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그냥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포기하고 싶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비법서로 멈추지 않고 계속 작전을 수정하면서 사이클 만드는 거에 성공하면요,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고 어느 순간 레벨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장인 비법서로 포텐셜 끝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 봅시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